그동안 필리핀 군함들은 적군이 조사한 레이더를 탐지할 수 있는 전자기기 자체가 없어 어디서 누가 자신들에게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자신들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국 군함은 마치 나쁜 장난을 치다 들킨 것 마냥 36개 주행랑을 쳤는데요. 도망치면서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 그동안 아무리 레이더를 조사해도 반응이 없던 필리핀 해군이었으니까요. 중국 해군이 그동안 안하 무인격으로 무례하게 해왔던 레이더 조사는 즉각적으로 무력 충돌 즉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군사적 행동입니다. 흔히 영화의 한 장면으로 누군가 은밀히 총구를 겨누고 있고 목표물을 조준할 때 나타나는 빨간 점을 레이더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빨간 점이 나타나면 곧바로 죽게 되죠. 즉 누군가를 쏠 목적으로 조준점을 발사하는 것이 레이더 조사이므로 이는 공격의 의지를 나타내는 일촉즉발의 상태입니다. 그런 위험한 행위를 그동안 중국은 필리핀 군함이 전혀 모른다 해서 시시때때로 아무 거리낌이 없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레이더 수신 경보장치를 단 필리핀 해군 함정이 나타난 것인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퇴역 함정인 포항급 충주함을 공격받아 재정비한 필리핀 초계함 기합의 콜로라도얄비입니다. 현재 필리핀 군함 중 세 번째로 크며 유일하게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군함입니다. 중국은 필리핀 해군력 증강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생활명 인터넷 신문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계함 한 대 가격이 대략 100만 300억 원 정도이니 필리핀으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 것인데요. 그런데 백값 100달러 수리비 40억 원의 초계함 한 대를 뚝딱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계산이라면 현재 필리핀 예산으로 12척의 초계함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필리핀을 넘기 춘추함을 보시면 76mm 함포 1문 40mm 기관포 위연장문이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어뢰발사관까지 있는데요. 원래 충주함에는 1200전 치고는 화력도 그답게 과할 정도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공여할 때 모든 무기를 다 준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부상이면 남중국해에서는 목에 힘께나 줄 수 있습니다. 필리핀을 공격할 때 미국과의 계약 때문에 하푼이나 NK-46 어뢰 같은 건 제거하고 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퇴역함을 받아서 한국의 화력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은 중국 전략에 없었던 것으로 중국은 한국이 충주함을 단돈 100달러에 필리핀에 팔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부터 실무진들이 방한해서 한중 정상회담 취소까지 거론하며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나 공여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일의 초유의 일로 중국이 그만큼 똥줄이 탔다는 것입니다. 포항급 개울산급부터 대구급 광개토대왕급 충무공 이순신급 세종대왕급 등 한국 해군의 저력을 알기에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의 개입이 두려웠던 것인데요. 결국 중국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충주함은 또 하나 훌륭하게 초계함 역할을 했는데요. 필리핀 해군 120년 역사상 처음으로 잠수함을 탐지해냈습니다. 팔라완 해역에서 잠항 중인 잠수함을 탐지했다고 지난 1월 17일 필리핀 대통령궁이 발표했는데요. 탐지된 잠수함은 미 해군 잠수함이었다고 합니다. 발견 시 어떻게 추격할지나 보내지는 포격할지에 대한 교리 자체가 없습니다. 춘추함을 가기 전까지는 잡담 중인 잠수함을 찾는 일은 당시 전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교리를 만드는 등 상당히 고무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함정의 활약으로 인해 바다 위와 바다 아래에 도둑놈 천지라는 것을 알게 된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는 현대중공업에 호위함 건조를 부탁하는데요. 바로 필리핀 해군 최초의 신형 호위함 호세리사람입니다. 올해 5월 필리핀에 인도된 호세리사람은 미사일 어뢰 및 기타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대공방어배 양작전 대잠수함 및 대전자전이 가능하며 최대 속력 25노트에 약 8,300km의 항속거리를 가져 최대 한간의 장기간 원위 경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정입니다. 호세리자함은 우리가 최초로 보유하는 최신 전투함이자 필리핀 해군이 이런 종류의 함정을 보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필리핀 해군 중장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죠. 함정다운 함정을 갖게 된 필리핀은 호세리사람을 끌고 2020 리맥에도 당당히 참가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한국이 만든 군함이 넘버원 니다림프 훈련에 파견해서 필리핀 해군을 대표하는데 손색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2월에 인도하기로 한 두번함 안토니오 루나함도 현재 진에서 테스트 중이며 그 외에 호위함 2척을 더 주문한 상태입니다. 사실 호세리남의 가격은 필리핀 전체 국방비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인데요. 그럼에도 결정적으로 근해에서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군력 강화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해 6월 발생한 리드뱅크 필리핀명 레터뱅크 해상 뺑소니 사건인데요. 중국 대형 선박이 야간에 필리핀 영해에서 조업 중이던 필리핀 소형 어선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필리핀 선원 22명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바다에서 죽기 직전 인근을 지나던 베트남 어선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사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명을 구하지 않고 간 것은 비열한 행위라며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외무장관이 강력히 항의했음에도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에 마침 옆을 지나가던 베트남 패가 없었더라면 22명은 차가운 바닷속에서 명을 관리했을 것입니다. 현재 원뉴스와 인터뷰한 필리핀 해군 고위 장성은 이 지역의 다른 어떤 나라로부터 어느 정도 존중받을 수 있는 점도 남중국 해에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해군력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는데요. 현재 남중국 해에서 필리핀의 이익을 침해하는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싸워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존중받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는 필리핀 해군의 목표가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필리핀 해군력 강화의 핵심은 소수의 고성능 전투함과 다수의 소형 고속전투함을 혼합한 저비용, 고효율 컨셉인데요. 이에 우리나라가 유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계함은 한국 대군의 퇴역 포항급 초계함을 개설 가져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필리핀이 이미 한 척을 받아간 콜라도 약에 대한 필리핀 해군의 평가가 좋고 필리핀 정부가 편성한 예산 범위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포항급뿐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해군력 강화 사업의 가장 규모가 큰 것은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 척의 잠수함 도입입니다. 필리핀이 관심을 보이는 잠수함은 1800톤급의 프랑스 스코르펜급과 4000톤급의 킬러급 한국 장보고급 개량형인데요. 필리핀 해군은 인접한 말레이시아 해군도 도입한 프랑스 스코르텐급 잠수함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필리핀 정부는 한 척에 600억이 넘고 유지비도 비싼 스코르펜급의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른 대안인 러시아 킬러급은 유지 비용이 비싸고 미국이 반대하는 옵션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이 최근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어뢰는 물론 잠대한 미사일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인정했다는 장점도 있죠. 무엇보다 한 척에 300억 조금 넘는 수준으로 스크럽뱅크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라는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때 세계에서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파병을 결정한 나라인데요. 파병 결정 당시 필리핀은 2차 세계대전으로 수도 마닐라조차 폭격 그대로 폐허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즉각 7,000명 규모의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콜라도얄비라는 명칭도 그때 우리나라 전투에서 중공군을 저지하는 공을 세우고 부하를 구하다 전사한 필리핀 육군 대위의 이름을 딴 것으로 화병의 인연을 깊이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업이 여러가지 이권 개입과 정치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유대감만으로는 군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호세리자럼 인도전 필리핀 내에서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반한 여론이 갑자기 들끓었습니다. 주 내용은 한국이 원래 계약한 프랑스 탈레스사의 장비가 아닌 저가에다가 구식인 하나의 장비를 달려온다. 한국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 등이었는데요. 필리핀 국방부의 조사 결과 해군 사령관 메르카도 중장이 친분 있는 탈레스사의 장비를 장착하기 위해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유명 군사 블로거가 이에 동조해서 한국을 비방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태를 조사하던 필리핀 국방부는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킨 죄로 해군 사령관 조지프 메르카도 중장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이에 동조한 군사 소속 블로거인 맥스 몬테로의 페이스북 계정도
일정 기간 정지를 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의 KF-X나 잠수함 사업만 보더라도 언제 변심할지 모릅니다. 군 사업에 있어서 우호적인 관계 외에 좋은 기술과 거절할 수 없는 유리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11월 17일 마닐라 인근 해상에서 간간처럼 4,400톤급과 군수지원함 소양함 1만 톤급의 고속단정 세척을 활용해 필리핀 해군의 콜로라도 야함에 케이블 풀고 10다마스크 2만 장과 손소독제 2,000개를 포함한 캐리, 방영 글자를 전달했습니다. 마스크 포장 상자에는 태극기와 함께 당신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를 새기고 같이 갑시다를 캠페인 로고로 표현해 코로나19 극복 동참의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날 전달식에 이어 콜라도 약판권 연합 해상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마음도 전달하고 무엇보다 한국 해군의 다른 군함들도 바로 눈앞에서 보여주었으며 더불어 해상훈련까지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명 인터넷 신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